봄 기운이 무르익는 요즘 울산 곳곳에서 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죠. 언양 자천정에도 화사한 벚꽃이 한창인데요. 벚꽃과 함께 오늘의 울산실록 시작합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나중에는 꽃이 만개할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노래가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노래요? 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 노래 생각나지 않나요? 네, 생각나죠. 이렇게 벚꽃이 만개할 때쯤이면 네. 뭐 전국적으로 벚꽃이 핀 곳마다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곳에도 아마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흐드러질 겁니다. 울산에는 예쁜 벚꽃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에는 벚꽃길이 참 많은데 그중에 세 가지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해요. 한 곳이 이제 작천정 벚꽃길이고 또 하나가 서생포 외성 있는 그쪽에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시내 쪽에 가면 남구 무거촌의 궁거랑 벚꽃길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 세 곳이 울산의 명품 벚꽃길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벚꽃길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그 가운데 작천정. 왜 작천정에 가나요? 작천정은 그냥 다른 벚꽃길과 달리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단순하게 벚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항일의 역사, 풍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꽉 숨어 있고요. 또 울산의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그런 벚꽃길, 그런 이야기를 품은 벚꽃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서 빨리 가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가봅시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작천정 벚꽃길은 울산에서 으뜸 가는 벚꽃 명소인데요. 평지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봄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작천정에 와보니까 벚꽃 터널이 쭉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300그루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1937년에 조성이 됐으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되고요. 여기 있는 곳이 어떤 마을이냐면 수남마을이거든요. 수남마을. 네. 수남이라는 거는 물 숫자를 써가지고 물 건너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고원산 자락 아래 마을이 굉장히 평온하고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다가 벚꽃길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벚꽃을 심었던 거죠. 우리 선조들은 상춘이라고 해가지고 봄에 꽃놀이를 했는데 벚꽃만 가지고 꽃놀이를 했던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외색이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908년쯤에 이 프랑스 신부 다케라는 분이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꽃 나무를 발견합니다. 자생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모종을 가지고 국제 산림 이런 학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왕벚꽃 나무 이것은 한반도의 고유 수종이다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1960년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규명이 있어가지고 벚꽃나무에 대한 국정 논란은 조금 사라지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km 남짓한 거리에 3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빼곡히 수놓아져 있는 작천정 벚꽃길. 이곳에 벚꽃길이 조성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하나 심지 않았으면은 이 명품 꽃길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 명품 꽃길이 탄생하게 됐나요? 1919년에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도 1919년 4월 달에 언양 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무렵에 곽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곽혜진이라는 분의 어머니께서 외경에게 총을 맞아갖고 이 다리 쪽에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런 고초를 겪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많은 독립운동이나 항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언양에는 여러 가지 항일 관련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곽혜진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언양에서부터 저 자천전 저쪽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지주를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도로를 쭉 개설하거든요. 이 천도교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감시를 많이 했거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벚꽃을 심자. 그래가지고 이 벚꽃길을 쫙 조성했던 겁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 때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좀 눈치를 봤죠. 눈치를 봐가지고 한심을 샀던 거죠. 1937년에 이 도로, 이 길에 벚꽃나무를 쭉 심은 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더해져 작천정 벚꽃길은 더욱 뜻깊은데요. 벚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울산인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서 있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 편과 왼쪽 편에 보면은 오른쪽 그 178번 벚꽃입니다. 이쪽은 55번 벚꽃. 이렇게 나무마다 번호가 있어요. 이 벚꽃나무가 1930년대 나무니까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벚꽃의 생육 기간은 아주 길 경우에 100년 정도거든. 다 끝나가잖아요. 10년밖에 거의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55번 벚꽃의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늘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보면은 오래된 흔적이 나무마다 있어가지고 세멘트로 막 막아놨고 했죠. 비어 있는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으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저런 보강을 다 했는데 자 오늘 178번 벚나무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천정을 걸을 때 사실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걷기만 하는데 이런 사연을 들으니까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작천정 이야기네요. 또 하나 10년 정도 있으면 나무들이 다 이제 수명을 다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나무들이 있네요. 있죠. 네. 이걸 대체 나무들 심어놨어요. 이 나무들이 이제 죽고 나면은 저 나무들이 이 작천정 벚꽃 터널의 두 번째 세대로 다시 작천정 벚꽃 터널을 이어갈 것입니다. 작천정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봄날의 운치를 더해주는 작천정과 작괴천입니다. 비 오는 날 작천정에 오니까 운치가 더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곳에 오니까 오늘 비가 막 내려가지고 더 운치가 더해지는데 사실 이 언양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나요? 북구남작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북구 남작이요? 북쪽에는 방구대가 있고 남쪽에는 작괴천이 있다 해가지고 북구남작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간월산에서부터 병역을 타고 내려오는 이 작괴천은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안 유명할 수 없는 게 이 물줄기와 그리고 느륵밥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살이 좀 많아가지고 다 가려졌는데 이 느륵바위 곳곳에는 작괴, 술잔을 걸어놨다는 말에서 온 게 작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잔 모양의 구멍들이 덤성덤성 다 뚫려 있어요. 이곳에서 비가 안 올 때는 정말 술잔을 놓고 즐겼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이런 정자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비들이 이곳에 정자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에요. 언양 쪽에 이제 군수로 와 있던, 현감으로 와 있던 최시명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 뜻있는 사람들과 합심해가지고 작천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정자를 지었고 그때만 해도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더 컸고 온돌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가졌던 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보면은 그런 온돌방을 갖췄던 시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숲, 맑은 물이 어우러진 작괴천은 풍류와 멋을 즐길 줄 아는 선조들에게 최고의 장소였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괴천을 보니까 이 정말 풍류가 막 쏟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울산에서 이만큼 풍류를 즐길 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여기 작괴천은 사람들과 사는 가까이에 있는 아주 명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곳에 한 고려 말부터 조선조까지 한 300여 명의 시인 묵객들이 시를 남기고 바위에 이름을 새기고 이런 여러 가지 풍류 활동을 했어요. 와, 아니 그만큼 여기서 풍류 활동을 많이도 하고
또 새기고 싶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흔적들을 많이 남겨놨고요. 조선조의 권해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권해라는 분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 삼남지방에서 암행의사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울산의 언양에 3년 동안 유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이 권해 선생님이 남긴 작천이라는 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구곡 징유유 동북이라고 시작하는 시거든요. 맑은 물이 굽이굽이 동북으로 흘러들고 첩첩바위도 하얗게 깔려있네. 여기 오면 그림 속에 들어간 듯 만발한 꽃 맑은 물이 붉게도 비치누나. 조물주는 누굴 위해 이 명성을 만들었나. 시냇물 흘러 흘러 산안으로 흘러가네. 신선도 여기 오면 바람을 타고서 이 길 따라 올라가 선계에 닿으리. 와, 아니 근데 진짜 이 시에 걸맞게 이 작계천이 딱 그런 장소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곳을 이제 북구 남작이라고 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작괴천에는 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너럭바위 곳곳에 새겨진 한자들입니다. 흔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특별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이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이 무수히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렇게 큰 신성한 곳에 오면 선비들이 자기 이름을 많이 새겼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 이름만 새긴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이름들을 많이 새겨놨거든요. 네. 저 위쪽에 가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공신들, 그 나라에서 공신록을 책정하기 전 단계에 이 지역 출신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 공을 새긴 많은 어떤 무장들을 공을 새기기 위해서 이름을 새겨놓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선무원종 공신이라는 바위인데요. 네. 그 바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언양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언양 장군은 어떤 분이냐면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의 돌격대장을 하십니다. 외척을 수십 척 때려 부순 그런 아주 훌륭한 명장이 바로 울산의 장군입니다. 그분도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 후기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울산이 어떤 곳이냐면 동학 천도교의 발상지거든요. 수많은 언양 사람들, 멀리 청도, 밀양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천도교 포교 활동을 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산쪽에 보면 인내천이라는 아주 큰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바로 천도교, 동학의 가장 핵심 이념인 인내천이 바로 저쪽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 곳곳에 새겨진 것마다 깊은 역사가 새겨져 있네요. 그렇죠. 울산의 역사를 바위에 하나하나 옮겨 담은 것처럼 각각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준하 씨 한번 저기 있는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구소 아닌가요? 아, 한자를 잘 아는군요. 굉장히 크죠? 글자가. 네, 엄청 크게 적혀져 있네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본명은 이호경, 여자분입니다. 오, 왠지 자랑스러운데요? 바로 위에 있는 글자가 추전 김홍조 해놨죠. 이분이 밑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왠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작괴천, 이 작천정 여기에는 네. 이 두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와, 역시 또 이 아름다운 곳에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 추전 김홍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네.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 이 울산에서 가장 큰 부자, 아마도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됐던 울산의 재벌이자 독립운동가였어요. 엄청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여기 언양 쪽에 건번에서 이제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했는데 건번이 뭐냐면 기생입니다. 기생을 가르칩니다. 그 건번에 7살 때 기생 수업을 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호경, 이구소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만났죠. 두 분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키워서 이제 김홍조 이분의 제치가 된 거죠.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했던 시절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새긴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구소 선생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일 겁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시를 다루던 단체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활동하던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조선의 최고의 한시를 짓는 사람, 바로 그분이 이구소였어요. 그러니까 시문에 아주 뛰어났죠. 그런 부분들에 반해가지고 김홍종과 나이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키웠던 거죠. 늘 여기 와서 이제 두 분이 사랑을 나눴거든요. 네. 여기에 먼저 와가지고 당신을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잠시 읊은 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네. 이 시의 한 구절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시가 있냐면 님을 생각하니 내 몸이 먼저 여기에 와 있네요. 꽃은 피려고 하고 달은 차려고 하네요. 이런 시가 있거든요. 네. 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여기 생각을 하니까 벌써 이 몸이 여기에 먼저 와 있고 꽃은 막 자기 마음이거든. 막 피려고 하고 달을 바라보면 달이 막 둥그러지려고 한다.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 그리움이 막 절절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를 지었던 분이 바로 이구소 이분이고, 이분과 사랑이 영원하지 못했고 이 김홍종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구소 이분도 울산을 떠나서 멀리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작천정. 곳곳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입니다. 울산실록의 작천정,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작천정은 그야말로 울산에서 굉장히 뛰어난 놀이공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곳에는 곳곳에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숨어 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심었던 벚나무들은 이제 100년쯤 돼서 생명을 다할 시간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2대의 벚나무들이 또 옆에 자라고 있어요. 그만큼 이야기도 많고 또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이곳,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 곳을 우리 울산에서는 후손들이 잘 보존하고 갖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꽃들의 안식처이자 풍류의 1번지, 작천정 벚꽃길입니다.